준용해요. 그리고 2단계는 신주 발행 시나 회사 설립 시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등기. 변경 등기. 자, 등기라는 건 완성된 시점이에요. 효력이 발생하거나 완성된 시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기존 상태, 즉 완성된 상태를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그 완성된 상태대로 실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주식 신주 발행을 통해서 납입을 했겠죠. 납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늘어났겠죠. 그럼 자본이 늘어났다고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등기 내용대로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실체가 없게 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누구한테 묻느냐? 이사에게 묻죠. 309페이지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됐죠. 310페이지 특수한 신주 발행. 자, 특수한 신주 발행 중에 자, 311페이지 전환 주식의 전환. 우리 배웠어요. 첫날. 전환이라는 게 뭐예요? 전환. 전환이라는 건 다른 걸로 변한다는 거죠. 전환사채의 전환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여기 배웠어요. 자, 311페이지 맨 첫째 줄 보이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사채권자 또는 신주인수권 증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양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주인수권 증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주주가 갖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거고, 사채권자가 갖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의 신주인수 권한이 화체된 증권은 뭐라 그런다? 신주인수권 증권. 여긴 증서. 사채권자가 갖는 증권. 322페이지 첫 줄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잠시 보면 네 번째 줄에 대용납입이 있어요. 대용납입. 뭐죠? 신주인수권 부 사채는 사채권자잖아요. 사채는 뭐예요? 돈을 빌려서 나중에 받아야 되죠. 근데 신주인수권 부 사채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도 있대요. 그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기존의 사채권자로서 받아야 될 그 금원을 납입대금과 상계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용납입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특수한 신주인수권 발행 중에 자, 310페이지 1번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 발행과 주식 배당. 그거는 잠시 후에 계속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합병 주식 분할 쭉 보면 됩니다. 합병 주식 분할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 합병에서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합병과 주식 분할 왜예요? 합병과 합병 분할 이런 거. 회사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는 주식회사에서는 제일 큰 구조의 변화가 뭘까요? 주주예요, 주주. 자, 잘 보세요. 합병.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서 가장 큰 구조의 변화는 뭐다? 소유자, 즉 주주가 변하는 거예요. 그 주주가 변하는 건 뭐죠? 그런 합병과 분할에 있어서 주고받는 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재산, 물적 기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주식, 주주가 되는 주식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 312 주식 분할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주식 병합은 별표예요, 별표. 주식 분할은 기존에 있는 걸 10주에서 10주짜리를 100주로 만들더라도 주식 분할, 즉 주식만 나눠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산에도 미치지 않아요. 자, 자본은 어딨죠? 자본은 이거예요. 자산은 뭐예요? 실물.
실물의 크기가 자산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규범적인 개념이냐, 실질적인 개념이라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인증, 가지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액면 미달 발행. 자, 신주에서 액면 미달 발행이래요. 자, 이제 신주 인수권자가 청약과 배정을 통해서 인수가 되고, 인수를 하려면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신주를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신주를 발행, 액면 미달 발행이라는 건 뭐죠? 100원짜리 주식을 100원보다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여기 있죠, 자본. 자본은 액. 주식 액 곱하기 주식 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액면 미달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원짜리를 50원에 하게 되면 자본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자본 충실 책임과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액면 미달 발행은 할인 발행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자본 충실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건 보면 417조 2항 3항 나옵니다. 2년 내에 특별 결의, 2년 결무한 후에 특별 결의에 의해서 든다는 거. 자, 그리고 그런 결의 후에 발행도 바로 해야 돼요. 왜? 뜸들이고 있다가 하게 되면 얘네들이 엄격한 그런 요건들을 장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의가 있다면 발행도 바로바로 해야 돼요. 어떻게? 1월 내에. 결의 후 1월 내에. 그리고 공시는 왜예요? 공시라는 게 뭐예요? 여러 명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그만큼 엄격한 요건 중에 액면 미달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주 발행 유지청권. 신주 발행 유지청권은 우리 배웠죠? 좀 전에 402조 위법행위 유지청권과 비교해서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신주 발행 유지청권도 뭐다? 소유자들이 경영에 간섭하는 한 권한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주 발행 무효 쭉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효 사유가 법정화되어 있질 않아요. 따라서 신주 발행 무효의 원인이 될 만한 중대한 하자들은 판례에 의해서 직접된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됩니다. 자, 319페이지. 자, 요 판례 꼭 아셔야 돼요. 자, 신주 발행 누가 하죠? 이사회에서 하나요? 대표이사가 하나요? 자, 아까 신주 발행할 때 이사회에 나왔죠. 이사회. 근데 신주 발행 결의는 이사회에서 하지만 신주 발행 집행 절차는 누가 해요? 대표이사가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자, 그렇게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 결의, 즉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회 결의 없이 신주 발행을 해버렸네요. 누가? 대표이사가. 자, 이 주제는 뭐와 연결된다? 네. 권한이 있는 자죠. 대표이사는 그런 신주 발행을 할 권한이 있어요. 단지 뭘 안 거쳤어요? 신주 발행의 결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한다? 전단적 대표행위라고 하죠. 자, 전단적 대표행위의 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 발행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신주 발행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단적 대표행위인데 그 전단적 대표행위로 인한 신주 발행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319페이지. 우리가 전단적 대표행위 흔히 뭐라고 배웠냐면 법령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배웠어요. 정관에 그런 절차가 있으면 상대적 무효로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라고 했어요. 근데 아주 예외적인 판례가 바로 이 판례예요. 자, 한번 볼게요. 319페이지.
판례입니다.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에 준하는, 요거 중요해요. 업무 집행에 준하는. 또 세 번째 줄 보면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 업무 집행에 준하고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 아, 뭔가 판례가 밑밥을 깔고 있죠? 업무 집행에 준하고. 그냥 단순한 업무 집행이래요. 또 내부적 의사결정에 반함으로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뭐래요? 유효래, 유효. 즉, 영향이 없대요. 즉, 신주 발행 무효에서의 원인이 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인 전단적 대표행위와 다르네요. 왜냐? 신주 발행 무효는 소로서만 가능해요.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에 웬만한 신주 발행 절차에서의 전단적 행위는 그 하자에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취지를 아시겠죠? 310페이지 왔고요. 자, 320페이지. 자, 3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무효사유 계속 판례, 법조문에 없다고 그랬어요. 판례가 직접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321페이지. 자, 요거 하나 밑줄 치세요. 요 판례하고 비슷한 판례가 뒤에도 나와서 그래요. 쭉 보는데, 321페이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하자를 지적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가처분은 누가 해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니죠? 법원이 하는 거죠? 야, 원래 무효사유는 굉장히 좁게 보는데, 이런 법원의 가처분에 반하게 되면 뭐래요? 끝에 보니까,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다. 자, 이 가처분이 있기 때문에 무효예요. 326페이지 또 아래 보면, 예, 판례도 무효사를 엄격히 보기 때문에 위에 가처분이 있는 경우와 달리 아래 판례는 이러이러한 경우라도 무효사유가 아니래요. 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320페이지 무효에서 쭉 보시면 되고요. 무효 판결의 효력 우리 쭉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주 발행의 부존재. 자, 우리 380조와 비교해야 돼요. 380조. 380조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법조문 자체가 380조입니다. 380조는 부존재 무효예요. 그런데 429조 볼까요? 429조는 무효밖에 없어요. 그죠? 보면 이때 부존재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판례가 있는 겁니다. 자, 무효와 부존재를 또 어느 정도로 구별했는지. 자, 무효와 부존재를 구별하는지 일단 첫째예요. 그러면 법조문은 신주 발행 무효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별한다면 429조에 의해서 소로서만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 이외에도 주장이 가능한지 그걸 구별해야 돼요. 자, 볼게요. 자, 그럼 신주 발행 부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어야 되냐? 자, 의의 볼게요. 이에 대해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왜 상법은 뭐라고 했어요? 신주 발행 무효만 돼 있어요. 380조와 달라요. 380조에 총의 결의는 부존재와 무효가 다 있는데 420조는 무효밖에 없어요. 학설과 판례는 신주 발행 부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대요. 부존재를. 보면 429조에 의해서 다투어야 되냐? 아니면 그 밖에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느냐? 판례 볼게요. 자, 판례 보면 끝에서 네 번째 줄.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아, 뭔가 무효와 또 구별해서 보는 것 같죠? 무효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가 부존재예요. 왜냐? 취소, 무효.
취소 무효는 뭐예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성립이 됐다는 거 전제로 해요. 부존재는 뭐예요? 성립 자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자가 중하겠죠. 자, 신주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주주는 위 신주 발행에 관한 이사의 결의에 대해서 상법 429조 429조 소정의 신주 발행 무효소의 제기관에 구애됨이 없이 구별하고 부존재는 무효와 다르기 때문에 429조에 구애됨이 없이 신주 발행 무효소에 의하지 않고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처리됐죠? 자, 특징 보시면 되고요. 불공정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325조 이쪽 그거 보시면 된다. 중요한 건 뭐다? 이사와 통모하여 이사 통모 없으면 이 책임을 못 물어요. 보시면 됩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요. 자, 4시